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 부토피아입니다. 그동안 2838 유튜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다뤘었는데요. 비타씨님, 중걸님과 함께 썼던 책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에서 저는 주택 외의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는 팔색조 투자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외의 부동산, 매매가 아닌 다른 매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매입하시나요?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중개사님께 여러 매물을 소개받고 물건을 사시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말고도 법원에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 매매뿐 아니라 경매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한 물건을 더 다양한 기술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볼 수 있는데, 상가나 토지와 같이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입찰을 쓸 수 있는 경매로 입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주택 외의 물건을 투자할 때는 경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임장 다녀왔던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13594 물건 번호 1번입니다. 한 사건에 두 개의 물건이 나왔고 그중 첫 번째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화성시 안녕동 188-48번지 외 1필지 토지 물건이고요. 면적은 2385제곱미터, 즉 721평 정도 됩니다. 권리분석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이 물건은 매각되면 과거의 권리관계가 모두 깔끔히 소멸되는 일반 물건입니다. 매각에 포함된 토지 중 안녕동 188-48번지는 면적 788제곱미터의 대지이고 188-656번지 면적 1597제곱미터의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밭, 즉 농지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토지의 용도 지역 중,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라고 나오죠. 각 토지별로 적용되는 규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곳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죠. 두 필지 모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취증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사실조회 해보에 의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미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정보를 보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인데요. 농지가 아니면 농취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 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농지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해당 토지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동 188-48번지를 검색을 합니다. 경매 물건은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188-48번지, 188-656번지 이렇게 두 필지가 됩니다. 로드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호텔 광고판이 위치한 이 물건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물건이고 마침 신호등이 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성 지도로도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의 앞부분은 아스팔트, 위성뷰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앞부분은 아스팔트, 뒷부분은 모래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옆에는 호텔이 있고 호텔에 보조 주차장으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래로는 식당가들이 보이고요. 주차장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니 주차가 편리한 곳을 찾아 차를 타고 외식 나오는 그런 지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세계의 문화유산인 융건릉도 보이고 조금 더 주변을 보면은 인근에 공장이나 창고 등도 많이 보입니다. 이곳 근로자들이 식사를 오기에도 좋은 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하는 부지도 보이고요. 위성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쪽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도 있습니다. 병점이나 아니 반대쪽에 봉담 등에서 이런 인근 주거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 앞서 봤던 추가 개발지를 확대를 해보면 화성태안 A블록 790세대 그리고 화성태안 A2블록 640세대가 2022년 4월 입주 예정이고요. 연달아서 내후년에 650세대 또 650세대 13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질 당시에는 인근에 이 정도가 개발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3차 택지지구 발표로 인근 개발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쪽에 봉담 3지구, 이쪽으로 화성 진안지구가 발표가 되었죠. 이렇게
이 땅 인근에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고 자연스레 수요가 늘어나니 땅값도 올라가고 소규모 개발 압력도 계속 올라갈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 지역에 이미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것도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17년 로드뷰를 한번 보면 이 땅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할리스를 비롯한 인근 카페들이 모두 없고요. 19년 11월 로드뷰를 보니 할리스 커피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최신인 20년 로드뷰를 봤을 때는 그 옆일지까지도 카페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지를 살펴봤으면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에 어떤 행위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측의 지적 편집도 이렇게 색깔별로 도시의 용도 지역이 색깔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토지 인근들은 모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이고요. 또 인근에 식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옆 토지들도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 토지도 자연녹지 지역이며 식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주소 검색에서 정확한 필지를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용도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자연녹지 지역이 맞고요. 확인 도면을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빨갛게 도로 필지에 접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를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교외지 같은 식당에 건폐율 20% 정도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행위 가능 여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 목표가 음식점이다 해서 검색을 하면은 1종 근생의 휴게 음식점, 2종 근생의 휴게 음식점, 카페 같은 거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되는 것이 또 불안하다 싶으시면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6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0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보다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종 근생은 모두 할 수 있고 2종 근생도 지을 수 있는데 같은 호 암옥, 자목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2종 근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옥이 휴게 음식점이고 자목이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률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불가하지만 다음 조례에 의해서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조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는 카페나 일반 음식점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물건의 입지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했고, 그러면 이 경매에서 나온 감정가가 적절한 가격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주변 실거래가나 매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유용한 그런 사이트가 밸류맵 그리고 디스코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밸류맵을 확인을 하겠고요. 밸류맵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집원을 검색하면 해당 토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이니 경매는 해제를 하겠고요. 평당 얼마인지로 보기 위해서 단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오니 거래 연도를 최근 3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위에 핀으로 그 시기에 거래됐던 그런 가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해당 토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물건을 찾아보면요, 평당 500만원짜리가 2020년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500만원짜리 거래된 땅이 이 땅인데요, 가만 보면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흙바닥이고 옆 토지와 땅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럼 이 땅은 아직 별도의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원래의 땅 그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도 농지거든요.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추가로 토목공사를 해야겠죠. 이 땅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흙을 쌓는 성토 비용과 그 흙들을 가둬줄 수 있는 구조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볼게요. 평당 400만원에 거래된 토지가 있네요. 이 땅은 모양을 보시면 도로에 완벽하게 접한 게 아니라 출입로를 길게 확보해서 들어온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은 패스를 하겠고요. 조금 더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개발지 앞에 평당 64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건축물이 보이죠? 이미 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 평당 644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농지 전용 부담금과 별도의 토지 공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에서는, 경매 물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앞부분은 대지고 뒷부분은 밭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들어갈 것이고요. 수도권에서는 평당 16.5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아마 8천만 원 정도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로드뷰를 봤을 때는 이 땅은 이미 구조물로 올려진 상태죠. 농지전용 부담금은 들어가지만 별도의 그런 토목공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매 감정가는 24억 2,619만 원이죠. 24억 2,619만 원 그리고 721.463평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평당 336만 원 정도로 감정이 된 것인데요. 앞서 봤던 평당 500만 원 그런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나온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한 앞의 물건들은 농지전용 부담금과 토목공사 비용이 모두 들어가는데 이 토지는 농지전용 부담금 들어가지만 토목공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마침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바로 옆 필지에 경매물건 바로 옆 필지에 매물이 나온 것이 보이는데요. 평당 551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옆 필지가 551만 원인데 이 경매 물건이 300만 원대다. 그럼 역시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임장을 가보았습니다. 임장 가서 보니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기에 편리한 위치였고요. 네, 영상으로도 보시면 양쪽으로 소행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감정가가 주변 땅들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모이는 곳은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저는 입찰을 해당 물건의 입찰 결과입니다.